비상계엄령의 후폭풍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7월 7일 토요일 7시에 소추안이 통과가 될 것인지 되지 않을 것인지 7월 7일에 국회의원회에서 투표가 열립니다.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7월 7일이 지나고 나서야 어느 정도 이 계엄령의 후폭풍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당내 이 정권이 어떻게 좀 바뀌거나 내지는 잠잠해지거나 더 거세지거나 요런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코리안 패싱, 우리나라 증권 시장 그리고 경제를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7일 이후에는 좀 다시 한번 좀 대한민국 경기가 살아나기를 바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이제 계엄령에 대한 준비 과정, 그리고 계엄령 발동 이후 그 3시간 6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윤석열 대통령은 왜 계엄령을 선포했는가에 대한 진실들이 하나둘씩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진행이 됐을 때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계엄령을 했는지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지금 꽤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자, 요 내용 영상에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안건인 만큼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가짜뉴스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중립을 지켜서 여러분들한테 사실이 입각한 점만 말씀드리겠다라는 점, 제 의견이 아니다라는 점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헌법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기사가 "계엄령 난 잘못 없어." 이렇게 와전되는 기사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탱크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미니스톱은 우리나라에서 2년 전에 철수한 기업이고, 오른쪽에 보면 나뭇잎이 푸르릅니다. 지금 겨울이잖아요. 요런 가짜 뉴스들, 민간인을 향해서 총구를 겨눴다라고 하는 이 사진도 영상을 보면 군인 총에 손을 댔기 때문에 뿌리치는 건데, 정말 이 순간만 사진을 찍어서 민간인을 상대로 계엄령이 총을 겨눴다, 이런 기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기사들이 외신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팩트만 체크를 잘 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하게 화를 낼 필요 없고 너무 옹호할 필요도 없죠. 어떤 상황인지 냉철하게 판단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한마디 먼저 드리고 영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왜 탄핵을 했고 탄핵 이후에 어떤 목적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이 오늘 대략적으로 나왔거든요. 선관위를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계엄 선포 6분 만에 갔다라는 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었다라는 거죠. 1 순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잖아요. 계엄이 터지고 나서 10시 반에 터졌는데, 10시 반 경에 터졌는데 대중교통도 다니고 심지어 평일이었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다 위에 있는, 당사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다 국회 근처로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국회 근처에 머물고 있는 그 시기에 왜 하필 계엄령을 그때 선포를 했는가? 이거 계엄령을 마음먹고 할 거였으면 주말, 뭐 금요일 저녁이라든지 뭐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이럴 때 했으면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국회를 좀 더 단단하게 걸어 잠글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럼 할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았겠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멍청하다. 왜 이걸 왜 지금 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선관위만 가면 됐었던 계엄인 것 같아요. 지금은 계엄이 벌어지고 나서 유일하게 한 게 무엇이냐? 국회를 봉쇄를 했다. 근데 그 국회 안에서 뭘 할 건 아니잖아요. 국회 봉쇄하고 계엄령 선포하면 뭐 하냐? 뭐 시위 잡는 거, 시위 잡으려고 어차피 국회의원들 모여 가지고 절반 이상 찬성하면은 끝날 계엄령을 왜 했느냐? 결국은 선관위를 털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직자 핸드폰을 압수하고 출입을 통제시켰고, 안에 있는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자료를 싹 털어갔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이제 오늘 그 국회에서 열렸던 이 청문회에서 밝혀졌습니다. 자, 흐름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있었던 이 예산안 감액에 있는데요. 뭐 예비비, 뭐 이자 상환, 뭐 요런 거 전부 다 감액이 됐고, 특히나 이 대통령실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예 영원으로 통과가 됐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99%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감액이 됐고, 자, 그러다 보니까 원전을 기껏해서 체코 쪽에 팔고 왔는데 못 팔게 하고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난 거죠. 자,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지? 이거 선거가 잘못됐다. 민주당이 의석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마음대로 통과가 되는 이걸 못 참았나 보죠. 자, 그러면서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하나 또 보게 되면요. 윤석열이 하고 싶은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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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전부 다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 지원 사업 전부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지역 사랑 상품권 7천억 이게 가장 크죠. 지금 돈 살포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이게 통과가 됐는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래 놓고 경제 망친다고 자기 욕만 먹으니까 화가 났나 보죠. 그리고 이번 계엄에 있었던 멘트 중에 하나인데 간첩, 종북 세력이라는 내용이 아마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간첩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누가 거절했냐? 민주당이 거절을 했습니다. 뭐 다른 나라 이롭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왜냐면 최근에 이태원 참사를 분노 분출시켜라 북한이 이메일로 지령을 내렸답니다. 누구한테? 여기 있는 민주노총 간부한테 지령을 이렇게 내려서 이태원 그 참사가 이태원 뭐 비극 앞에서 뭐 추모하고 요런 집회를 북한이 지령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징역 15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간첩죄 확대를 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이 막아버리니까 건수를 잡은 거죠. 오케이. 얘네 종북 좌파다. 그리고 종북 좌파가 뭐라고 있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예산 대부분이 7천억이 지금 내수로만 돌고 있다. 자, 그다음은 결국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국회의원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4월 총선에 있었을 때 그 총선 부정 의혹, 부정선거 의혹 기억나실 거예요. 뭐 사전 선거 얘기도 나오면서.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 오피셜은 아니고요.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내용을 좀 추려서 가지고 왔는데 요렇게 선거 용지를 모아 놨는데 이렇게 누가 일렬로 한 번에 모아서 자국을 낸 것 마냥 이렇게 개별 투표 용지를 랜덤으로 모은 게 아니라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돼 있었던 용지다. 뭐 이런 얘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도장도 중국산 도장이 인주가 좀 더 두꺼운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얇은 걸 쓰는데 그리고 이게 또 비싸다고 합니다. 얇게 만들려면 이 두껍게 만드는 것도 싸고 근데 이걸 보면 원래 선거장에 있었던 도장은 이렇게 얇은데 이 사전투표라든지 그리고 부정투표 의혹이 있었던 그 투표지는 이렇게 좀 두꺼운 인주가 묻어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러면서 의혹이 있었던 뭐 투표지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가운데 줄이 있었던 투표지가 2,000장. 그리고 관리 감독 찍혀져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없던 거 8장. 그리고 정규 도장보다 큰 거, 아까 봤었던 두꺼운 거, 이게 굉장히 많았다. 그러면서 이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한번 파헤치려고 이번에 계엄군이 투입을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벽에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한동훈 당대표도 탄핵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좀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내용이 전달이 됐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좀 입장을 바꿨다라는 점.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 부분을 좀 저해시키기 위해서 최재 감사원장 탄핵 그리고 검사들도 이렇게 탄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조사를 검찰 쪽에서 하다 보니까 검사를 좀 탄핵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팩트는 아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또다시 한번 2차 계엄령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핵심 인사들을 자르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나 이제 공교롭게도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엄을 건의했다라고 하는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 금지를 지시하면서 좀 수사를 이어나가려는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탄핵안이 7일에 투표가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이 부정선거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통과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8표만 넘겨주면 통과가 되는 상황인데 뭐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서 탄핵에 동의하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8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뭐 이제 남아있는 카드는 윤석열 측에서 토요일 전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오픈을 하거나 아니면
탄핵안 이 투표 결과를 기다리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7 일까지 그러면 결국은 이 경제가 박살나는 꼴을 우리는 쪼끔 더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장에 투자를 안 하고 미국 장에 투자를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미국 장에 투자하지 뭐 우리나라에 투자를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외교 관계가 굉장히 좀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래서 하루빨리 뭐 7 일에 되든 안 되든 좀 대한민국 경제가 좀 안정세로 가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결국은 예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요.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요. 이게 2016 년입니다. 16 년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사건이 터지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지다가 어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니까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 줘야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면 탄핵이 된다 안 된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망가진 지수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지속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 과거의 사례는 이랬다. 뭐 요런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려 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탄핵 소추안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는데 이게 통과가 될 확률은 현재는 높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6 인으로 결정이 돼 있는데 원래 헌법재판소는 9 인이 정원입니다. 그리고 7인 이상이 동의를 해야 결정이 나는 건데요. 3분의 2 이상이니까 죄송합니다. 6 인인데 발의까지는 가능합니다. 소추 발의까지는 가능한데 8명 이상 합의를 해서 이게 국민의힘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명 중에 6 명이 찬성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6 명이어도 헌법재판소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6명 전부 다 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진보 둘, 중도 둘, 보수 둘 이렇게 각각 나눠져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임관이 되신 분이 임명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왜냐면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을 3 명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추천을 해야 되는데 추천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 헌법을 뭐 "바꾸지 않겠다." 뭐 이러한 또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안 하고 있었어요 추천을.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 위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이게 바로 민주당 쪽이 되겠죠. 왜냐하면 과반수가 넘어가니까. 그리고 3 위는 대법원이 지명하는 자 그리고 3 위는 대통령이거든요. 자 결국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3 명이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뭘 해야 된다? 찬성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결국은 탄핵안이 먼저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럼 누가 권한을 대행하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 추천한 이 3 명이 여기서 통과가 되냐는 거죠.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냥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오래 걸리냐면 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12월 3 일에 이렇게 발의가 됩니다. 탄핵 결의안이 발의가 됩니다. 그리고 언제 끝나냐면요. 3 월에 끝납니다. 거의 4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죠. 굉장히 또 간당간당하거든요. 임기가 보시는 것처럼 4 월까지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나 끝났는데 지금 임기가 한 달 앞두고 모두가 일사천리로 통과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딜레이되고 딜레이되고 3 명을 임명을 시켜 놨는데 또 2 명이 빵꾸 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탄핵안을 통과시켜서 대통령 직무 정지까지는 시킬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걸 통과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그러니까 막는다고 하는 거예요.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막는다고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사실 1-2 달만 버티면 막을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뭐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요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5월 달에 바로 1 달의 공백 이후에 선거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과연 이 계엄령의 후폭풍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 확실한 건 7일 저녁 7시 전까지는 좀 폭풍 전야의 시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탄핵안 결과 유무로 윤석열 대통령의 자격 정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부결되면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가려는 흐름으로 갈 것인가.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루빨리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계와 그리고 경제와 그냥 대한민국이 좀 안정화되면서 다시 한번 좀 경제 강국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강국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좀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영상 제작에 도움을 받고 있는 참투자 자문 이벤트 하나 가지고 왔는데 좀 오늘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정보방, 주식 공부방 이 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만천 48 두 분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이고요. 요 방에서는 최근에는 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관련된 사실 정보들 최근에 또 이 정치권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뭐 요런 내용들 시장 이슈들 그리고 관련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 건지 경제 관련된 얘기들도 여러분들한테 많이들 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1668-5284번으로 구독이라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만 발송해 주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신데 요거 "너가 뭔데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트라 자문에서 투자 자산 운용사로서 자문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유튜브로 좀 찾아뵙고 있는 거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방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분별하게 불법 리딩방 이런 방 절대 아니고 요거 뭐 링크 보내준다 그래 놓고 낚시 막 번호 팔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링크 100%다 발송해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플리토 AI 관련 종목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는데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이스트 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시고요. 요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장중에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요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 정도만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장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 마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런 시장에서는 좀 뭘 봐야 될 건가. 그래서 요렇게 얼마나 보유를 좀 예상을 하고 상승 여력은 얼마나 되는지 요런 것들까지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일일이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보고서 리포트도 여러분들한테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시작 장 마감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리포트도 나갑니다. 장 시황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내가 좀 바빠서 하루 종일 장을 못 보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읽어 보셔도 오늘 장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내일 어떻게 돌아갈 예정인지 어떻게 좀 시장이 흘러가는지 좀 정리하는 요 자료로 굉장히 좀 유용하게 좀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프로 구독자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참여를 하시는 거니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구독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구독자분들 좀 감사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구독자 좀 많이 모으고 싶어 가지고 요거 좀 무료로 해 달라고 좀 말씀을 드려 놓은 상태니까 구독 문자 남겨주시고 1668-5284번으로 구독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 뭐가 됐든지 간에 3개 다 받아가셔도 되고요. 뭐 하나만 받아가셔도 되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궁금한 거 문자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시장상 굉장히 많이 안 좋은데 사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는 다 아는데 이 공포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그리고 공포 이후에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가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들을 잘 좀 준비를 해야 다음 상승기 때 좀 어떠한 종목이 갈 건지 미리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좀 고려를 하시는 분들 내지는 매수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 뭐 요런 분들 들어와서 주식 공부도 하시고 이런 정보들도 받아보시는 좀 하나의 기회, 이벤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668-5284번으로 구독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7월 7일 투표가
종료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또 바로 또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박프로와 함께 현 상황 잘 함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